사이토 포인트 아포켈. 저희 병원에 요즘에 처방이 엄청 많이 돼요. 네. 보호자분 만족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환자한테도 좋고 보호자분한테도 수의사한테도 다 같이 좋은 약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나온 지 오래된 약은 아니니까 그쵸. 약간의 불안함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피부 전공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발된 지가 10년이 안 된 약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부작용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아포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이토 포인트보다 오래돼서 거의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보고된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쵸. 기쁜 소식이네요. 뭐 모낭충이나 뭐 이제 혈액 검사상 수치가 변하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고가 됐는데 네. 경험적으로 모낭충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포켈 장기 처방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모낭충이나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공격적인 임상 증상으로 연결된다는 보고는 아직 없어요. 되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게 기전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면역 수용체를 하나 막는 거거든요. 그 막는 그 수용체 때문에 그 수용체가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사실은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포켈이 그걸 억제하니까 종양의 가속화를 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종양 무슨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려들은 있는데 경험적으로 했을 때 제가 느끼진 못했고 아직 이거는 어떤 피부과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이슈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어떤 종양이 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안 쓰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또 어떤 종양에서는 써봤더니 효과가 오히려 있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찝찝하시면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이 있다라고 하면 피부를 포기하더라도 그냥 아예 안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네. 사이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포켈에서 말한 수용체에 작용하는 또 하나의 그 세포 신호를 하나 막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되게 기전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체 물질을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포켈은 12시간이면 거의 시간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이토 포인트는 4주에서 8주까지도 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주사로 되는 거고 사이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얼마 더 오래 안 돼가지고 국내 출시가 제가 알기로 19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건 없지만 뭐 이거를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포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용 시간 이게 12시간, 사이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4주에서 8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적용 시간이 되게 기니까 그게 축적되면서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한 보고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죠? 네네네.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 포인트나 아포킬 할 때 뭐 지금 다행히 너무 행복한 거는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가렵움을 확 감소하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이 현저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특별한 뭐 부작용 합병증은 크게 보고된 게 없고 아포킬에 있어서는 이건 사이토 포인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종양이 있으면 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이미 막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라면 아포킬이나 사이토 포인트 처방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복부 초음파를 보고 전반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종양을 배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보호자분이 부담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경제적인 부담이 네네네. 지금 합병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의사항 같은 거 있나요? 그거를 하고 나서 혹시 뭐 집에서 뭔가 주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주사를 맞은 가정 중에 주의해야 된다든가 다른 사료나 영양제, 다른 약물들과 뭔가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든가 일단은 뭐 사이토 포인트 같은 경우 주사제기 때문에 저 그냥 당일 목욕 같은 거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어떤 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도 신약이기 때문에 많이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거의 다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고 대신에 이제 완벽한 약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만큼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게 되면은 효과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른 원인이라 그러면 네, 가령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부 상태가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엄청나죠. 네,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장기 처방을 안 하는 건데 반대로 아포켈 사이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세균성 감염 아니면 말라세치아성 피부염 같이 알러지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들이 같이 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포키랑 사이드 포인트가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하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 아 이거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드려요. 지금 이 아이 상태는 아포키랑 사이드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아니면 잘 안 듣는 상태였는데 먹이고 투약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피부 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강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아포킬이나 사이토 포인트를 처방받고 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이 있었다. 네, 이런 그렇죠. 경우는 뭐 세균성 모낭염이라든가 심한 말라세치아였는데, 그러니까 맞춤 치료가 안 된 거네요. 그때는 네. 사이토 포인트나 이런 면역 조절 치료가 아니라 2차 감염 치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알러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수의 선생님들이 처방이 틀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방이나 진단이 틀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피부 상태에 직접 맞춰서 사실 처방이 그때그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약이나 다른 처방을 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러지도 있고 세균 감염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에 대한 사이토 포인트 면역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적절할 수도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세균을 먼저 네, 잡았으면 네, 조금 그쵸. 더 아이가 더 빨리 네, 더 좋아지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은 사이토 포인트나 아포큐 같은 걸 제대로 처방하려면 우리 강 선생님 같은 피부 전공의 선생님을 만나야겠네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런 제 유튜브 같은 건 처음이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아픈 걸로 굳이 피부 전공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평생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고 약이 사실 중단이 좀 불가피하거나 약을 먹고 있으면도 반응이 없으면 좀 빠르게 피부 전공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이드 포인트 올바르게 사용해서 사랑하는 보호자님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